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검정고시 수강생을 위한 한국사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삼국이 성립됐는데 그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는 고구려였는데 통일한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수와의 전쟁,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는 중국입니다. 그 당시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까지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것은 6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수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이라고 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수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대운하를 파느라고 힘이 들었고 또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수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고구려 원정의 실패, 무리한 토목공사 등으로 국력이 소모된 것입니다. 다음, 수가 멸망하고 중국은 당나라가 섰습니다. 당나라가 섰을 때 연개소문의 정변구실로 당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안시성 싸움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안시성 싸움은 바로 당태종의 눈을 멀게 했다는 양만춘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나당 연합군과 백제의 멸망,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려고 나당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나당이라는 것은 신라라자와 당나라 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때 주동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김춘추인데 김춘추는 신라 29대 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어요. 야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공격해서 신라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660년이 되겠는데 이 사비성은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나당 연합군과 끝까지 싸운 백제 장군은 연개소문이었는데 바로 연개소문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해서 사비성은 함락되어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60년 7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다음에 또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그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은 요동 지역을 공격하고 신라군은 남쪽에서 평양성으로 진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면서 결국에서 고구려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림으로 보면은 우선 먼저 신라는 그 당시에 신라의 서울이 금성이었습니다. 신라가 쳐들어간 자리, 사비성까지 갔죠. 또 중국 당나라는 요 내주에서 바로 황해를 거쳐서 백강, 지금의 백마강, 금강을 통해서
사비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바로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 백제의 왕은 31대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당 연합군과 고구려의 멸망이 있는데, 고구려의 멸망에 의해서 안시성에서 당나라는 평양성까지 쳐들어오고, 또 내주, 여기가 산동반도인데 산동반도에서 평양성으로 쳐들어오고, 신라는 금성에서 북한 남천, 북한산준을 거쳐서 평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668년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나당 전쟁과 삼국통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당의 한반도 지배 야심이 드러났다, 이것입니다. 당은 처음서부터 신라를 도와주려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신라까지 집어삼키려고 신라를 도와서 우선 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멸망시킬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옛 백제 사람하고 옛 고구려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당나라하고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소성 싸움, 기벌포 싸움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삼국통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계점, 당을 끌어들여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점, 우리 민족들이 통일한 게 아니라 당나라가 개입했다는 점, 또 하나 영토가 축소되었다, 그거예요. 옛 고구려는 만주 지방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옛 고구려가 차지한 영토를 다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축소됐는데 바로 대동강 이남지방 밖에 통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는 뭐냐? 최초의 민족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또 하나, 추후 무력으로 당군을 축출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 고구려 사람과 옛 신라 사람과 옛 백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당군을 물리쳤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삼국통일의 의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자세히 보면은 당나라의 공격로, 신라의 공격로를 보면은 신라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당나라를 쳐들어갔고, 당나라는 붉은색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나라와의 전쟁, 역시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당나라의 세력을 조금 물리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발전과 문화, 통일신라의 발전,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사실은 통일신라는 신분제가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으로 나눴고 바로 귀족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고 나서는 바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결과 29대 춘추왕, 30대 문왕, 31대 신문왕, 이때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넓어진 영토와 또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인구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최초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누구냐면 태종 무열왕인데,
이 무열왕은 성골 출신이 아니라 진골 출신이 되겠습니다. 최초 진골 출신 왕입니다. 네, 왕권이 강화되고 바로 문무왕이 나오는데, 이 문무왕은 바로 태종 무열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당나라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강화돼서,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바로 귀족의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네. 이때 신문왕 때는, 31대 신문왕 때는 김은돌의 반란을 진압했고 통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로서는 집사부 중심, 그전에는 귀족 중심이었었는데, 다음에 화백회의 기능 축소, 이거는 원시, 지금의 국회와 같은 그 기능을 유지했는데, 이 화백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너무 넓어서 구주, 군현촌, 오소경을 설치했는데, 구주는 뭐냐 하면은 보려 땅에 3개의 주를 만들고, 백제 땅에 또 역시 3개의 주, 신라 땅에 역시 3개의 주, 9개의 주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군현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런 거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소경을 설치했는데, 오소경은 5개의 서울을 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5개의 서울이 바로 오소경인데,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해서 5개의 작은 서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제도도 재편성을 했는데, 바로 중앙부는 구서당, 지방부는 십정이라고 했습니다. 애국과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류했는데, 당나라와는 선진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당나라가 상당히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발달된 문화를 수용하고, 또 장보고가 화력을 해서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장보고가 사실은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장보고가 보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옛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팔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신라에 들어와서 망한테 건의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해군부대 청해진을 설치해서 당나라 사람들이 와서 옛 신라 사람들을 붙잡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장보고는 외국과의 무역도 역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바로 재벌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이것을 설치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신라 사람들이 사는 곳, 신라 사람들이 사는 곳을 신라원방이라고 했고, 신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구가 설치됐는데 그게 신라원이라고 했고, 또 하도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으니까 신라 사람들이 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절을 신라소라고 했는데, 그 절 이름이 바로 법화원이 되겠습니다. 일본과도 무역을 했는데, 일본 당과 일본 상 사이의 중개무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직물을 수출하게 되었고, 서양과도 무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무역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과 보석 등을 교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불교의 융성.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종교가 들어왔는데 바로 종교는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의 사상을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는 고구려로서 372년에 들어왔고 바로 백제는 384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들어오면서 우리 토속신앙과 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과 승려는 바로 의상대사가 있었고 다음에 원효대사가 있었고 다음에 회초대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 이거를 부르짖었죠. 다음에 회초는 인도를 다녀오면서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했는데 왕오 5개의 나라를 왔다 갔다 했다. 어디를 천축국, 옛날에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게 됐는데 이 왕오 천축국전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다음 석탑으로 보는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해서 많은 석탑이 그리고 다부탑 많은 석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으로서는 김대성의 건의에 의해서 불국사를 짓고 김대성의 건의에 의해서 석굴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은 자연 석굴암이 아니라 인공 석굴이 되겠습니다. 또 신라의 가장 주적이는 금속 주조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의 동종 제일 오래됐죠. 성덕대왕 신종 이게 에밀레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왕오 천축국전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탑은 김대성의 건의에 의해서 딱 세웠다는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탑이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자, 불국사. 옛날에는 우리가 수학여행 갔을 때 여기를 막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에 우리가 올라다니면 상당히 파손이 되겠죠. 네. 석굴암. 이 석굴암의 얼굴에 해가 뜨면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석굴암은 여러 번 가봤으나 그 빛 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석굴암 안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이 손하고 악수를 한 학생도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유리로 쳐놔서 석굴암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석굴암 내부의 구조 아주 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상 제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